여러분 안녕하세요. 불확실한 시기에도 살아남는 것을 넘어 눈부시게 성장하는 섹터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제는 2025년 상반기 미국 금융 섹터 동향 분석이며 핵심 테마는 바로 불확실성 속에서 거둔 초과 성과입니다. 금융 섹터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지 지금부터 그 비결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여정의 지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 섹터의 전반적인 성과를 큰 그림에서 조망하고 이러한 성과의 무대가 되어준 거시경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업종별 트렌드를 분석하고 시장을 이끄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무 지표와 주가 성과를 비교 분석한 뒤 하반기 전망과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핵심 결론과 투자 시사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금융 섹터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했을까요? 화면의 막대 그래프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가장 키가 큰 파란색 막대가 금융 섹터 ETF인 에게레프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무려 20%에 가까운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가운데 막대인 시장 전체 지수 S&P 500과 비교해 볼까요? 약 6% 성장에 그쳤습니다. 오른쪽에 KBW 은행 지수 역시 10% 미만의 견조한 성과를 보였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금융 섹터는 시장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압도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장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섹터의 평균 순이익은 10.8%나 급증했습니다. 핵심 수익성 지표들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평균 유형 자본 수익률, 즉 ROTCE는 15.3%를 기록했고 대형 은행들의 평균 자기 자본이 익률 ROE은 12.4%에 달했습니다. 이 성공의 비결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시장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한 트레이딩 부문의 수익이 급증했습니다. 둘째, M&A와 IPO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자은행 부문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셋째, 미 연준의 금리 동결 정책 덕분에 순이자 마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보다 대손 충당금을 적게 쌓아도 될 만큼 신용 건전성이 훌륭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섹터도 경제라는 큰 무대를 떠나 존재할 수는 없죠. 당시의 거시경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GDP 동향 그래프를 보시면 채찍 효과, 위플래시 이펙트라고 불릴 만한 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25년 1분기에 잠시 마이너스로 주춤했던 GDP 성장률이 2분기에는 무려 3%까지 치솟으며 강력하게 반등했습니다. 이러한 비자형 회복이 역동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고 근원 CPI는 3.1%로 조금 더 끈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4.0%에서 4.2% 사이의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하며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극의 연출가인 연준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연준은 높은 고원 하이 플라토이라 불리는 4.25%에서 4.55% 사이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높지만 안정적인 금리라는 독특한 환경이 금융섹터가 번창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이제 금융섹터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거인들, 즉 대형은행입니다. 순이자이익과 수수료 수익 증가에 힘입어 높은 수익성을 자랑했습니다. 평균 ROE 12.4%를 기록하며 자본 효율성을 입증했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에게 아낌없이 환원했습니다. 다음은 보험업입니다. 이익률을 보여주는 합산 비율이 90% 수준으로 개선되며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 구조 조정의 효과 덕분이었으며 AIG와 같은 주요 보험사들은 적재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역은행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US뱅크롭, PNC 같은 은행들이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대출과 수수료 수익을 다변화하며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강세를 반영하듯 지역은행 ETF인 KRE는 4월 저점 대비 29%나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와 결제 분야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며 코인베이스 주가가 상반기에만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통과되면서 시장의 낙관론이 커졌고 결제 네트워크의 거인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각각 13%, 8% 상승했습니다. 이제 개별 기업들의 성적표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막대 그래프는 2분기 순이익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JP모건 체이스는 무려 150억 달러라는 압도적인 순이익으로 자신만의 리그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1.2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고 골드만삭스는 37.2억 달러, 자산운용의 거인 블랙록은 15.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옆에 핵심 성과 지표표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JP모건의 로이은 18.0%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고 골드만삭스도 12.8%로 견고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0.0%였습니다. 한편 블랙록의 운용자산 AUM은 10% 이상 성장하여 사상 최고치인 12조 5,30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들 리더 기업의 평균 주가수익 비율 PE는 15.1배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JP모건은 시장 부문에서 사상 최대 분기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주식 거래 수익이 36%, 투자은행 수수료가 26%나 급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세일즈 앤트레이딩 부문도 15%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모든 사업 부문이 최고의 컨디션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성공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에는 각 은행별로 2개의 막대가 있습니다. 키가 큰 짙은 파란색 막대는 분기 매출이고 그 옆에 키가 작은 옅은 파란색 막대는 그 매출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입니다. 수익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훌륭한 시각 자료죠. 이제 밸류에이션 비교표를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주요 은행들이 과거 5년 평균 PE 비율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36%더 높게, 골드만삭스는 무려 41%나 높은 프리미엄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5%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는 명확합니다. 대형 은행들은 평균 12.4%의 ROE로 견고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부문의 강력한 회복세는 골드만삭스의 주당 순이익을 전년 대비 22%나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투자자들의 지갑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막대 그래프는 상반기 주가 수익률 순위를 보여줍니다. 골드만삭스가 무려 23.6%나 급등하며 최고의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JP모건이 21.2%라는 인상적인 수익률로 바짝 뒤를 이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0%, 블랙록은 2.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모두 S&P 500의 수익률 6.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맨 오른쪽에는 교훈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스퀘어로 알려진 블록인데 소비자 지출 둔화의 영향으로 20.1%나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성과는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융섹터의 평균 PE 비율은 이제 15.1배로 5년 평균 대비 29%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 시장 동향은 금융섹터 ITF 에게레프가 SPAP 500을 이렇게 큰 차이로 이겼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전환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AI 테마의 열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증명된 가치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 섹터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는 그랬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길은 어떨까요? 2025년 하반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트레이딩 수익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A 회복세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어 투자은행 수수료 증가에 기여할 것입니다.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순이자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현 행정부에서 바젤 3 최종 규정 완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시장 변동성을 다시 촉발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만약 연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오래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은행 마진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CRE 부문은 연체율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명백한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이 이미 프리미엄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실적 발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금융섹터는 상반기에 19.6%라는 강력한 총수익률로 S&P 500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트레이딩, 투자은행, 안정적인 마진 등 다각화된 동력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평균 ROE 12.4%를 기록하며 견고한 수익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반영하여 PE 비율은 5년 평균 대비 15%에서 41%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선별적인 접근이 핵심입니다. 트레이딩과 투자은행 부문의 회복세로부터 수혜를 받는 다각화된 금융기업을 선호해야 합니다. 밸류에이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상당한 프리미엄이 반영된 만큼 실적 모멘텀이 계속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과 같은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펴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앞으로 4가지 핵심 포인트를 계속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연준 통화 정책의 시기와 속도,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융 규제 완화의 속도와 범위입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